강원도민일보 TV 특별기획 우두벌이 3차 세계대전을 막았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오늘 이 궁금증을 한번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학주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우두벌이 도대체 어디 있는지 많은 분들은 춘천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죠? 그래서 그거부터 먼저 말씀해 주시죠. 네, 그 우두벌은 이제 춘천의 강북이라 그러잖아요. 네. 그 우두벌이 이제 들이 상당히 넓잖아요. 네. 그래서 평야에서 우두평야라는 말도 쓰고요. 그런데 옛날에 그 이중환이라는 그런 그 택리지를 쓴 사람 네. 있잖아요. 예, 잘 알죠. 네. 예. 네. 아주 춘천이 살기 좋은 곳이라고 그 우두벌을 보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예. 그렇죠. 그 우두벌, 그 무슨 농토도 많거나 밭이 많거나 또 먹고 살기 좋은 여러 가지 이 자연 환경이 좀 있다 이런 뜻도 되겠네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 예전에 이제 춘천이 이제 그 맥국이라는 곳의 도읍지였다고 네, 이제 네. 알려졌잖아요. 네, 네. 근데 바로 그 맥국의 어떤 그런 재정을 충당해 주던 들이 바로 우두평야, 그다음 이제 신북의 천전평야가 아마 될 거예요. 네. 아주 넓잖아요, 그죠? 예. 네. 근데 우두벌이라는 지명 이게 어떻게 나온 거죠? 우두 하니까 소머리 이런 거로 좀 떠오르는데. 예, 맞습니다. 예, 그죠? 아주 역사가 오래됐죠. 네. 예전에 소는 우리가 함부로 잡지 못했잖아요. 그게 바로 왜 그랬냐면은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제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천우란 말을 써요. 하늘천 소우자 이렇게 쓰는데요. 바로 그 지명이 그 유래한 것이 이제 우두산이라는 산이 있습니다. 네, 우두산. 바로 우두 그 동 바로 옆에 있죠. 네. 근데 그 산이 아주 역사가 깊은 산이에요. 왜냐하면은 그 당시 이제 맥국 시절에 하늘에 제사를 지내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봤을 때 진짜 이 산이야말로 엄청 큰 어떤 기운을 품고 있다. 네, 그렇고 그 철렵 얘기도 하셨는데 그럼 어떤 얘기죠? 아까 얘기했지만 강이 발달해 있잖아요. 그렇죠. 평야가 네. 발달돼 있고 그래서 철렵은 우리가 호미시치라 그래요. 호미시치는 이제 호미를 옛날에는 아이김, 두벌김, 세벌김에서 3번을 매야만 곡식을 이렇게 수확을 할 수 있었는데 그때 3번을 다 매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풀이 자라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때 어떻게 하냐면 호미를 흙이 막 묻고 이런 걸 갖고 물에다 씻어서 보관했다가 내년에 다시 쓰잖아요. 그때 쉬는다는 의미도 있겠네요. 예. 근데 바로 그때 이제 호미시치를 하면서 모든 동네 사람이 모여가지고 철렵을 하죠. 그래서 강에 가서 고기 잡고 그렇죠. 이래 가서 이제 노는데 이 우두 철렵이 그래서 아주 유명한 그런 철렵 중에 하나입니다. 그 왜 우두벌이 세계 3차 세계대전을 막았는지 한번 좀 보는 순서를 갖도록 하죠. 그때 바로 이제 6.25 전쟁이 터졌을 때 이제 우리가 인제, 춘천에서 이제 우리 그 38선을 이렇게 해서 막 밀고 내려오잖아요. 그 중에 아마 여기 춘천 지역에 그 2사단하고 12사단이 북한군이 이제 내려왔대요. 이제 그날 따라 이제 안개가 많이 껴가지고 옆 사람이 보이지 않을 정도였대요. 그래서 막 그 사람의 머리를 만져보고요. 머리를 만져보고 이제 깎아버리면은 북한군이고요. 그 했다는 그런 얘기인데 그럴 때 이 춘천이 아주 중요한 그런 곳이었다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북한군이 막 쳐내려왔잖아요. 근데 여기가 뚫리면 바로 우리 그 남한이 전체가 점령이 되는 그런 위기였어요. 그래서 그 아마 국방부에서도 그 한국 전쟁에 있어서 그 춘천 지구 전투, 우린 또 춘천 대첩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그 3대 전승이라고 얘기를 해요. 바로 인천 상륙작전, 그다음에 낙동강 전선에서 이제 계속 지켜내고 올라간 거,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바로 춘천 지구 전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마 이제 이걸 보면 당시에 그 모든 전선에서 다 밀려 나갔는데 유일하게 이 북한군의 이 전진을 막았던 전체적으로는 6일 정도 또 춘천에서 한 3일 정도 이 막았던 그 전적이 그렇게 평가가 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왜 그러면 이렇게 3일 또는 6일을 막았는데 세계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춘천 지구에서 막지 않았으면 아마도 그 서울은 3일 만에 함락이 되고 그랬는데 그 부산까지 지금 앞서도 이제 우리 박사님 말씀하셨듯이 북한군에 의해서 전체가 다 점령됐을 거다. 이렇게 되면 한국 전쟁은 그냥 그 자체로 끝났을 거다라는 거죠.
이랬을 경우에 낙동강 전선 구축도 어려워졌을 거고 이제 이 춘천에서 저지 못했으면 또 하나는 유엔군 참전도 쉽지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북한과 또 소련, 당시 소비에트 연방에 의해서 장악이 될 수밖에 없었는데 이렇게 되면 당시 서방 국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 국가는 또 다른 반격을 준비할 수밖에 없었겠다. 이렇게 좀 해석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유럽이라든가 다른 지역에서 첨예하게 지금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독일이 망하고 일본이 망한 이후에 그 냉전이 또 다시 구축되지 않습니까? 이제 미국과 소련이 이제 양 강대국이 서로 이제 격돌을 하고 핵무기 개발하고 이랬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또 다른 데서 전쟁이 벌어졌을 것이고 그것이 전체적인 확전으로 이어졌을 것이다. 근데 불행 중 다행인지 다행 중 불행인지 모릅니다만 춘천 전투에서 한국 전쟁을 더 끌어가지고 결과적으로 3년간의 지리한 대리전이 이루어지면서 그 세계대전으로 커지는 것을 역설적으로 막을 수 있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사실은. 상당히 분석 잘하셨네요. 아주 공부 좀 했습니다. 예. 그런데 사실은 이게 결과적으로 우리 민족에게는 물론 우리가 막아냈다는 측면에서는 대단히 중요하지만 결국은 이제 그 서방과 그러니까 이제 그 공산주의 당시 사회주의 국가와 이제 자본주의 미소 간의 대결의 대리전 양상을 띄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 민족으로서는 사실 뭐 동족 상잔의 아픔도 겪고 이산가족도 생기고 또 사실 70년 동안이나 서로 적대감이 쉽게 씻어지지 않는 그런 비극 또한 않을 수밖에 없지 않았나 뭐 이런 좀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그 우리 민족이 그 참 침략을 많이 당했잖아요. 네. 그 역사적으로 뭐 5,000번 이상을 당했다라고 하는데, 근데 그렇게 당하면서도 위기 극복 능력이 대단해요. 그 우리 유명한 일화가 이제 용산리 그 우두동 우에 가면은 그 시밀소령 그 탑이라고 이렇게 보셨죠. 네. 그 일찍이 자주포 싣고 오는 그런 탱크잖아요. 그걸 10대가 오는데 2대를 거기서 폭파시킵니다. 그 나머지 8대는요, 그걸 갖고 못 오게끔 막아내요. 그렇죠. 예, 그래서 바로 좀 전에 우리 그 이사님께 얘기했던 그것이 바로 3차 대전을 막는 그런 DNA가 엄청나게 위기 극복 능력으로 하지 않았나. 그다음에 역사적으로도 우두벌의 평화를 지향하는 그런 정신이 살아나서 그렇죠. 세계 대전으로 비화하는 것을 막았다.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렇지. 우리나라의 평화를 사랑하는 바로 그 DNA. 위기 극복 능력 이런 것들이 아마 작용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이거 뭐 얘기하다 보니 끝이 없는데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그다음에 또 다른 지역을 통해서 또 이제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도록 하고요. 지금까지 이 우두벌이 3차 세계대전을 막았다라는 주제로 한번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생했습니다. 네.